그래서 오늘은 활용 단원인데 95쪽까지만 숙제로 할 거고요. 오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유형이 몇 개가 나와 있어요? 7개 나와 있죠? 네. 이 7개를 적당히 묶어가면서 나눠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면서 활용 유형, 우리 2학년 1학기 같이 하면서 노트 정리 해놓으셨던 분들은 그냥 눈으로 보면서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셔도 좋고요. 대신 정리를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은 여기 부분을 정리를 꼭 좀 해주세요. 선생님 이번에 설명하는 내용으로라도 정리를 좀 해놔라. 알겠죠? 네. 다정아, 자다가 걸리면 죽는다. 현, 마치 너는 아닌 것처럼 아까 전에 너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었잖아. 방금 전에 살짝 눈 감고 있었던 거 봤는데. 눈 깜빡인 거. 혹시 앞에서 그렇게 관심 끌다가 여기서 거기까지 때리기 좋은 자리인 건 알아? 무시하는데요. 그건 너고, 펑. 오. 자, 그래서 오늘 활용에 대한 얘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활용에 대한 유형 정리를 지금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유형으로는 수에 관한 문제로 먼저 시작을 하자고요. 이 수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부등식에서는 잘 안 나오기는 해. 왜냐면 나오는 순간 문제 난이도가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많이 올라가. 수에 관한 문제는. 문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 돼.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수에 관한 문제는 결국에는 뭘 이용하는 문제냐면 수의 전개식이라는 거를 표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 전개식을 사용하는 거는 선생님이 지난주로 몇 번이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결과만 보고 가자고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37이라는 숫자를 수의 전개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주시어가 어떻게 쓰면 돼? 다정아, 어떻게 쓰면 돼? 좋아요? 그래, 3 곱하기 10 더하기 7. 다시 말하면 37이라는 숫자는 10의 자리가 3이고 1의 자리가 7이지? 그걸 자릿수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다. 알겠어? 그러면 주셔가 2차 도전 325 어떻게 쓸 거야? 3 곱하기 빨리빨리 좀 해줄래? 시간 없거든. 3 곱하기 2라. 이다정아,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3 곱하기 2. 자, 3차 뭘 아냐? 1245. 수정아, 어떻게 나타낼까? 1 곱하기 1 곱하기 이거 1000의 자리 숫자가 얼마야? 1000. 그리고 1 곱하기 1000 더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100 더하기 4 곱하기 10 더하기 5. 그래, 이렇게 5차 도전. 4차거든. 자, 다시 알았어. 난이도 맞춰줄게. 924 4차 도전. 9 곱하기 100 5 2 6 더하기 2 곱하기 4는 나도 할 줄 알거든. 자, 펑!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y. 어떻게 나타낼 거야? 10x 플러스 y겠죠. 10y 플러스 y. 이렇게 나타내는 게 수에 관한 문제, 전개식을 사용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근데 이 전개식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 보기가 많이 어려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오기는 하거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좀 기억을 해놔. 특히나 마지막 이런 것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수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전개식을 사용하는 형태가 있는 반면에 어떠한 형태도 있냐면 그냥 실제로 우리가 나와 있는 숫자를 이용하는 문제도 있어. 그냥 숫자를 단순하게 계산하는 문제. 얘는 뭔가 풀이 방법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어. 왜? 어휘력 싸움이야.
한국말 모르면 문제 못 푼다는 얘기야. 오. 하품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지금. 그래서 이 한국말 모르면 잘 못 푸는 문제는 결국에 제대로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책을 읽어야죠. 한국말을 알아야 돼. 한국말 알아야지.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면 문제가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읽어봐야 돼. 알겠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바로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그냥 1번 문제야. 이 숫자에 계산하는 문제, 1번 문제. 자, 그럼 1번 문제 눈으로 보잖아? 어떤 정수의 4배의 15를 더한 수는 72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지? 예.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떤 정수라는 녀석이 필요하겠지? 예. 그래서 그 어떤 정수를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 x라고 할 거야. 이때 활용 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식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거든? 근데 그 무엇보다도 미지수 x를 뭘로 잡을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 이런 말 하면 또 어려울라나?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항상 적어놔야 돼. 심지어 문제 이쁘게 잘 풀어놓고 이거 안 적었다고 1점 받은 애 봤어. 답은 나왔으니까 답 점수 1점, 10점 만점에. 풀이 과정까지 이쁘게 다 나왔는데 도대체 x가 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넌 이걸 뭘 풀었어? 그래도 정답은 맞았으니까 1점은 줄게. 이렇게 돼버려. 억울하지 않겠냐? 요거 몇 글자 되지도 않는 건데, 그지? 그래서 요거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적어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죠? 이번 숙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봤더니 어떤 정수에 뭘 했어? 4배의 15를 더한 수는 했지? 네. 거기 는에다가 동그라미.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뭐뭐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동그라미 치라고 했더니 또 연필 들고 동그라미 치려고 폼 잡고 있는 인간들 다 연필을 부러뜨려 버린다. 왜? 예. 왜? 아. 아는 반말이고. 저기 펜이 있었으면서 지금 죽을래? 그래서 뭐뭐는이라는 얘기가 방정식에서 등장을 했을 때는 왜 그래? 벌이. 뭐뭐는이라는 얘기가 방정식에서 나왔을 때 등호로 해석하라 그랬지. 근데 우리 지금 뭐야? 부등식. 부등식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얘를 등호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 그럼 뭘로 해석을 하느냐? 문장을 구분하는 구분선으로 기억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뭐는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그 앞에 부분 있지? 예. 앞에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식을 만들 거야. 예. 그리고 뒷부분에서 뭔가 또 다른 식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앞에 부분 봐봐. 뭐뭐는 앞에 보니까 4배의 15를 더한 수라고 나와 있지?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4배, 4x에다가 15를 더한 수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내게 되는 거라고.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봤더니 뒤에 쪽에 뭐야? 72보다 어떻대? 크다. 즉 얘가 72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72보다 어떻다? 크다. 그냥 이렇게 만들면 그만이라는 거야. 확인돼요? 관계식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돼? 풀기만 하면 되겠지? 풀자. 그러면 이 항에서 정리하면 4x가 누구보다 큰 거야? 56. 그럼 결국 x가 누구보다 큰 거야? 14. 그래, 이렇게. 확인돼요? 자, 그러면 x가 14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이게 맞아? 57 아니에요? 야, 네가 아니에요라고 하면 안 되지. 니네 침침해서 그래요. 그럼 자, 다시 4분의 57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범위 안에서 뭘 하래? 가장 작은 정수를 찾으라 그랬지? 예. 그럼 얘가 대략 얼마인지만 알면 되겠지? 이거 대략 얼마야? 16, 14점? 얼마. 맞죠? 그럼 이거보다 크지만 가장 작은 정수. x가 얼마가 되면 돼? 그래. 정답을 이렇게 마지막에 찾아주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그냥 단순 숫자의 계산에 대한 문제. 확인되니? 네. 그러면 이 숫자의 계산에 관한 문제가 문제 여러분들 번호로 2번까지도 이어져. 2번 문제 지금 문제 분류상 뭘로 돼 있어? 평균에 관한 문제라고 나와 있지? 네. 평균 구할 줄 모르는 사람 지금 얘기해. 지금 얘기하라고. 알아? 그래. 그럼 한번 물어보자. 주셔가 10점과 10점을 맞았어. 평균이 몇 점이야? 제대로 못하는데요. 기다려. 계산하는 중이잖아요. 10점짜리 2명이 나왔어. 얘네 둘의 평균 몇 점이야? 야, 이 새끼야. 내가 평균 모르면 얘기하라 그랬지. 죽을래? 자, 공식만 기억해라. 평균을 구하는 방법. 평균은 어떻게 구해?
10점짜리 2명이면 사람이 2명이냐? 10점, 네가 만약에 국어 영어 점수가 나왔어. 네 점수가 국어가 10점, 영어가 10점인데 너 이씨.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료의 개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자료의 개수분의 자료의 총합이야. 그럼 아까 전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 봐. 10점짜리가 2명 있다 그랬지? 자료가 몇 개야? 2개. 그러면 자료 2개를 더하면 얼마야? 네. 10 더하기 10이 얼마냐고. 그래, 20을 뭐 하는 거야? 2로 나누겠다고. 자료의 총합이 20, 개수가 2. 확인돼요? 그럼 네 국어 점수가 5점, 수학 점수가 15점, 평균 얼마야? 20점. 5점에다 15점 더하면 20점 되지? 거기다 2로 나눌 거니까 몇 점? 10점. 그렇게 계산하는 게 평균. 확인돼요? 요거만 알고서 바로 그냥 가는 거야. 2번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 윤희는 두 번의 수학 시험에서 각각 86점과 91점을 맞았다. 그래. 윤희의 점수가 86점이 나왔고 91점이 나왔잖아. 예. 맞죠? 자, 여기서 세 번째 시험까지 평균을 점수를 찾아야 된대. 맞지? 그러면 점수 세 번째 거 아직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 번째 시험 점수를 얼마라고 하자? X. 그래, X라고 하자. 그럼 세 번째 점수가 X. 이렇게 세 개를 알아낸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가지고 평균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86, 91, X를 더한 게 자료의 총합이겠지? 이거를 개수 몇 개로 나눠? 3개로 나눴어. 이랬더니 평균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대? 90점. 그래. 즉 이렇게 구한 평균이 90점보다 이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자, 3을 이쪽에다 곱하고 얘네들 더할 거야. 그러면 177 더하기 X가 얼마 이상이 되는 거야? 그래. 그럼 이 항에서 바로 정리하면 X가 얼마 이상이 되면 돼? 93. 그래. 93점 이상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단순 산수 문제라고 이 평균 못 구하는 인간아. 이제 알았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러면 자, 이 수에 관한 숫자의 계산 문제가 여전히 3번까지도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어. 3번에 대한 문제도. 3번 문제 읽어볼까? 한 송이에 2,500원이 카네이션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부모님께 선물하려고 한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예? 그지? 안 할 거니까? 진짜? 학교에서 하겠지. 진짜요? 양심도 없어. 아니. 꽃다발의 포장비가 1,500원이야. 전체 가격이 25,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카네이션을 최대 몇 송이까지 넣을 수 있는지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죠. 네.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시켰지? 카네이션이 들어가게 되는 카네이션 최대 몇 송이. 네.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카네이션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미지수 x를 뭘로 잡으면 되겠어? 카네이션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몇 개 들어갈 거냐? 몇 송이 들어갈 거냐? 확인돼요? 그럼 한 송이 얼마래? 2,500원. 그러면 2,500원씩 몇 송이 산 거야? X송이. 그럼 이것만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예. 무엇도 필요해? 포장비. 포장비 1,500원을 더했어. 이렇게 한 금액이 어떻게 돼야 돼? 25,000원보다 어때야 된대? 이하. 그래, 이하라고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확인됩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산수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0부터 2개씩 지우고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 15 이항하면 되잖아? 그러면 25x가 누구 이하가 되는 거야? 235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x는 25분의 235 이하가 되겠지? 약분하자. 5로 여기 5 되고 5, 4, 20, 5, 7에 35. 그러니까 결국 x가 5분의 47보다 이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대충 얼마야? 9점 얼마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x 최대 몇 송이? 그래, 9송이까지 살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요렇게. 여기까지가 전부 다 단순 산수를 하고 있는 문제들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끝나면 참 다행인데 네 번째, 4번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걔도 산수 문제야. 그러니까 오늘은 결국에 뭐야? 산수만 하라는 얘기지.
계속 숫자 계산하고 있는 거야. 겨드랑이 긁지 말고 4번 빨리 보라고. 자, 4번 문제. 한 개에 800원인 빵하고 600원인 우유를 합해서 13개 사려고 한대. 이때 문제를 봤더니 빵을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냐 물어봤지?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미지수 x를 뭐라고 하면 돼? 사야 할 빵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문제를 지금 쭉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빵도 나와 있고 우유도 나와 있지? 빵과 우유를 합쳐서 사야 되지? 그럼 결국 빵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궁금한 게 아니라 우유도 몇 개 살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우유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미지수로 표현을 해내야 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 13-x로 표현을 해야지. 왜? 빵하고 우유를 합쳐서 몇 개 사? 13개.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 13개를 샀다는 얘기는 빵하고 우유를 하나씩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공부 안 하는 인간들 우유만 먹어라니 혹은 빵만 먹어라 이거잖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13개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식을 만들어 보자. 빵이 하나에 얼마지? 800원. 그럼 800원씩 얼마를 지출하게 되는 거야? X개 더하기 우유는 600원씩 13-X개를 샀어.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9,000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랬지? 거기다 밑줄 하나 쳐놓을래? 넘지 않으려면 이거 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일단 작은 건 확실하거든? 이하라고 해석해야 될까? 미만이라고 해석해야 될까? 거기다 적어놔. 이하라고. 그래서 넘지 않으려면 9,000원을 넘지 않으려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지금 보면은 1, 2, 3, 4번 네 문제 다 보면 알겠지만 그냥 문장 읽으면서 바로바로 뭐 정리하는 거 없이 식 바로 만들고 있지? 다 숫자의 계산 문제는 이렇게 바로바로 식 만들어서 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풀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0 2개씩 지워. 그리고 전개까지 할 거야. 그러면 8x 플러스 78 마이너스 6x가 90보다 이하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계산해서 2x 만들고 78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12. 따라서 우리는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6개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를 6개 이하. 문제 쭉 봤더니 빵을 최대 몇 개까지 사냐고 물어봤지? 6개 이하로 사야 되잖아. 그럼 최대 몇 개야? 6개. 그래. 그렇게 정답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이 4번까지도 지금 문제들 보면 아시겠지만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 확인되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 보죠. 자, 엄밀히 말하면 우리 5번에 나와 있는 문제도 단순 숫자의 계산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근데 얘는 두 번째 유형으로 따로 뺄 거야. 왜일까? 축을 해야 돼서? 축을 해야 돼서? 아니, 니네가 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잘. 그래서 예금에 관한 문제로 따로 뺄 겁니다. 예금에 관한 문제로. 그래서 이 예금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무조건 뭐 할 거냐? 표를 그려서 나타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표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 표를 그리는 방법은 단순해. 이렇게 우리가 칸만 나눠 놓으면 돼. 여기에 A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사람이 2명이면 한 칸 더 나눠서 B라는 사람까지 적으면 되겠지?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 있던 금액을 적으면 돼. 원래 있던 금액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통 문제를 보다 보면 뭐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적음을 하게 시킬 거야. 그러면 그게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보통 문제에선 그걸 찾으라고 시켜. 확인돼요? 그러니까 지금 5번 문제를 예를 들자면 문제를 쭉 읽어보면은 얘네들 매일매일 적음하고 있지?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적음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이때 X일 동안 적음하게 되는 금액을 따로 찾는 거야. 확인돼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뭘 하게 되느냐? 합계를 밑에다가 적으시면 그만이란 얘기야. 표 이렇게 그리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자, 우리는 이거를 5번 문제에다 적용해서 바로 문제 풀면서 표를 한번 완성해 보자. 그러면 지금 5번 문제 쭉 읽었더니 사람 몇 명 나와? 2명. 첫 번째 누구? 서진이. 서진이. 그리고
도윤이 이렇게 확인됩니까? 이렇게 두 명의 칸을 만들어 놓고 원래 가지고 있던 금액을 찾는 거야. 서진이 얼마 있대? 5,000원. 원래 5,000원. 도윤이는 3,000원. 3,000원. 이렇게. 그럼 자, 서진이는 하루에 얼마큼씩 저금해? 500원. 500원씩. 그럼 X일 동안 저금하게 된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500X가 되겠지. 토윤이는 900원. 900원씩 저금하니까 900X가 되겠지.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러면 총 합계 서진이 거는 어떻게 돼요? 5,000에다가 더하기 500X. 도윤이 거는 3,000에다가 더하기 900X.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까지 찾아놓고 문제 또 읽어가는 거야. 봤더니 도윤이가 저금한 금액이 서준이 거보다 어때야 된대? 많아져야 돼. 우리가 보통 많다라는 얘기는 큰 거야, 작은 거야? 그렇지, 큰 거. 자신 있게 얘기해. 틀리면 좀 어떠냐? 큰 거 맞지? 그러니까 얘가 더 커지게 되는 시점을 찾아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래서 합계 쪽에서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 합계를 그래서 구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요거만 풀면 되잖아. 이번에도 어떻게 할 거야? 0 두 개씩 지우면 되지? 그럼 50 플러스 5x 그리고 얘가 30 플러스 9x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항하자. 50 이항하면 30 이항하면 20 5x 이항에 오면 4x 이렇게. 그럼 결국에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5보다 커지게 되겠지? 맞아? 야, 그러면 5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잖아. 며칠째부터 많아진다는 얘기야? 6일째. 그래, 6일째부터 많아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예금에 관한 문제는 지금처럼 표를 그린다라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표 그려서 푸는 거. 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6번 6번. 도형에 관한 문제라고 나오거든? 안 할래. 네요. 알아서 해. 네. 도형의 넓이 구하고 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따로 정리할 필요 있어? 아니면 공식 적어줄까?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 뭐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자, 그럼 해야지. 도형에 관한 문제. 뭘 엄청 넣어. 좋아, 나 하나씩 물어본다. 대답 못하면 오늘 남아서 공식을 외우게 시키겠어. 도형에 관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 있지? 공식에 숫자 대입하는 거야. 이게 다야. 그러면 자, 쉬운 거부터 시작하자. 첫 번째. 공식만 알면 되거든?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보여? 직사각형 넓이. 가로 곱하기. 그렇지. 5는 나가라. 자, 두 번째. 시우. 정사각형의 넓이.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하면 되잖아. 뭐 가로 곱하기 세로도 상관은 없고. 자, 세 번째. 효림이 한번 해보자. 평사의 넓이. 어떻게 구해? 평행사변형. 밑변 곱하기.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시끄러워. 알았어. 마른 모의 넓이. 송. 다른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아, 힘들어. 다들 좋아요. 그냥 한대 다들. 이렇게. 자, 다섯 번째. 펑. 사다리꼴. 밑변 더하기 아랫변 하고 곱하기 높이 아랫변. 그 다음 뭐라고? 하고 높이 곱하고 2분의 1 오, 좋아. 그래, 이런 식으로. 확인돼요? 보통은 여기서 웬만한 문제들은 다 끝날 거야. 아, 삼각형이 빠졌구나. 다 여섯 번째. 삼각형의 넓이.
너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여기서 웬만한 문제는 다 끝이 날 거야. 근데 간혹 가다가 도형하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면 이런 문제가 나와. 부피까지는 잘 안 가거든? 건널비, 입체도형의 건널비 구하라고 나와. 입체도형의 건널비. 그럼 입체도형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해. 모든 면의 넓이를 다 구하면 되는 거잖아. 예. 맞지? 그래서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이렇게 구하면 돼. 밑넓이에다가 옆넓이를 더할 거야. 근데 옆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지?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 넓이 구해서 더하면 되겠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구하는 방법들은 이 기본 베이스 공식에서 벗어나질 않아. 단지 밑넓이와 옆넓이를 다 합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가지고서 6번 문제를 마침 딱 봤더니 6번 문제 보니까 뭘로 그려져 있는 도형이야 이거? 사다리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 공식 이용해서 그냥 문제 풀면 된다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예. 그럼 공식에다 숫자만 대입하면 된다 그랬지? 예. 한번 해보자. 자, 윗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6. 6. 그럼 지금 나와 있는 6번 문제 그냥 간단하게 식만 쓰면 이렇게 되겠지? 윗변이 6이지? 아랫변은? X. X. 거기다가 높이가 얼마로 나왔어? 7. 7.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까지 딱 하면 이게 넓이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넓이가 56 보다 이상. 그래. 이렇게씩 만들어주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확인되죠? 자, 그러면 7로 나누면 여기 8 되지? 2를 곱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럼 바로 그냥 뭐가 돼? 6 더하기 x가 16보다 이상 되는 거네. 그러면 x가 결국 뭐야? 10보다 이상. 그러니까 x라는 변은 최소 10cm. 확인됩니까? 네. 발음할 때 항상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다. 이해돼요? 안 돼요? 요. 되죠? 예. 뭐 또 알고 싶은 공식 있어? 괜찮아. 알고 싶은 공식. 승인 없어? 뻥. 홈. 없네고. 그래?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6번 문제까지 도형에 관한 문제까지 정리를 한 거야. 예.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은 유형 7번에 여러 가지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라고 나와 있지. 예. 보면 옆에 말이 되게 웃긴다. 금액, 개수, 나이 등에 대한 문제를 구하는 것을 x로 놓고 1차 부등식을 세운다라고 나와 있지. 세 가지 문제 유형을 뭉뚱그려 놓고 그냥 하나로 합쳐놓은 거야. 예. 확인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7번 문제를 보면은 7번 문제 말도 안 되게 쉬운 게 나온 거야. 왜냐면 형과 동생에게 3,000원 나눠줄 거지. 맞아? 3만 원. 3만 원? 예.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고. 문제를 쭉 봤더니 형에게 최대 얼마까지 줄 수 있냐고 물어봤지? 예. 형이 받아야 될 금액이 x야. 예. 그럼 동생이 받을 금액은? 3만 마이너스. 3만 마이너스 x. 그럼 그거 가지고 뭐 3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1번 문제처럼 미지수에다 바로 곱하면서 숫자 계산하는 문제로 풀면 되겠지? 네. 맞지? 이런 거는 되게 단순한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 게 복잡하냐면 95쪽으로 한번 와볼래? 31번 문제 같은 게 복잡한 거야. 보이니? 예. 31번 문제. 문제 한번 읽어봐. 뭐에 관한 얘기하고 있어? 나이. 그래, 나이에 관한 문제 얘기하고 있지? 요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이제 정리하는 거지. 나이에 관한 문제로. 그럼 나이에 관한 문제는 단순하게 상식선에서만 기억하면 돼. 선생님이 10년 전에 29살이었거든? 예. 근데 난 지금도 29살이다? 우와. 이게 말이 돼?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 버렸네? 말이 돼? 10년 전에 29살이요. 지금 29살이요. 10년 전에 29살이었고 지금도 29살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일어났다고. 그런 말이 되냐고.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라고 부르는 거는 1년 1년 시간이 흐르잖아? 그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한 살씩 먹게 되는 거지. 예. 다시 말하면 나이는 누구나 똑같이 먹는다는 얘기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나이에서 5살을 먹었어. 예.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겠어? 5살을 먹겠지? 예. 맞아? 내가 지금 나이에서 X살을 먹었어. 그럼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에서 몇 살이 더해져야 돼? X살. X살이 더해져야 돼. 내가 지금 나이에서 X살 이전으로 갔어. 이전으로.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돼? X살을? 이전으로. 즉 빼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똑같이 누구나 변해간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 변화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뭐 할 거냐? 표를 그려서 표를 채워서 문제를 풀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앞에서 봤었던 예금에 대한 문제도 표 그렸었지? 똑같은 방법으로 그릴 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갈 거냐? 표를 한 칸을 만들어 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사람 A와 B 두 명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확인돼요? 그리고 이제 세로 칸에는 현재 우리 나이가 언젠지 그리고 X년이 지났을 때 혹은 X년 이전일 때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적어 놓는 거지.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바로 31번 문제를 표를 채우면서 한번 따라가 보자고. 자, 31번 문제 지금 봤더니 누구랑 누가 나와? 아버지랑 딸. 그러면 A, B라고 쓸 게 아니라 앞에다가 아빠 적고 뒤에다가 뭐 적으면 돼? 딸 적으면 되겠지. 확인됐습니까? 자, 문제 봤더니 아버지의 현재 나이가 몇 살? 47살 많으시네. 그럼 딸은? 15살. 확인돼요? 이때 몇 년 후부터 아버지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 이하가 되는지 찾아라 그랬지? 그럼 자, X년이 지났어. 얼만큼 변했어? X살 변했고 딸도 X살 똑같이 변하겠지? 얘랑 똑같이 갈 거라니까 표를 그리는 방법에서.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돼? 합계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맞습니까? 그럼 아빠의 나이는 어떻게 돼요? 47 플러스 X. 딸의 나이는 15 플러스 X. 그래, 이렇게 될 건데 문제를 지금 봤더니 딸의 나이에 2배 이하가 돼야 된대. 아버지의 나이가. 그럼 아빠의 나이가 딸의 나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보다 이하가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합계에서 식이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 구분해서 천천히 따라가서 합계에서 식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자, 바로 이거 풀면은 정답 나오겠지? 이렇게 나이 문제 정리해서 푸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힘들어.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금 문제 풀어주는 방법을 하나로 계속 통일시킬 거야. 뭘로 통일시킬 거냐면 계속 이런 표 그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익숙해져. 표 그리는 거에. 알겠어요? 예. 선생님 졸려 죽겠다. 아직도 머리 아파? 감기 아직도 심해? 지금 괜찮아졌어? 너 괜찮으니까 효림이가 이제 아프기 시작한다. 나도 지난주에 고생했고 아직도 아파. 선생님이 저희한테 옮은 거 아니에요? 너네한테 옮은 것 같아. 예. 저 주말에 걸리고 주말에 나왔는데요. 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옮겼다? 예, 그쵸. 장난해?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네 번째 나이에 관한 문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한 거에서 혹시 이해 안 되거나 어렵거나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는 문제용 있어요? 좋습니다. 저 괜찮아? 아저씨, 네. 괜찮냐고. 네. 신뢰가 안 가. 아까도 안다 그래서 안다고 그러고 물어봤더니 대답 못했잖아. 이 평균 묶고. 자, 그럼 오늘 숙제 어디까지라고요? 95조. 네, 95쪽까지. 그럼 95쪽까지 문제 풀 때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다 봤지만 X가 뭘 뜻하는지 다 표에다가 집어넣고 따로 적어놓고 했었지? 이거 여러분들 같이 문제에다 체크하면서 문제 풀어야 된다. 알겠죠? 미지수가 뭔지를 정하는 건 중요해. 근데 단지 난 X가 싫잖아? A라고 쓰고 싶어. 상관없다. 뭘로 하든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대신 뭔지만 정확하게 명시하게끔. 알겠죠? 예.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질문사항, 기타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펑. 먼저 풀고 있는데 벌써. 내가 뭐라 그랬어? 무엇이거든요. 대답은 해야지, 아까. 그래. 자, 그럼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숙제는 90쪽에서 시작을 해서 95쪽까지 갈 거거든요. 쭉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할 건데 일단 7번 문제 보이죠? 7번. 오늘 안 풀고 간 거. 예. 이거 지금 여러분들 표 그려서 직접 한번 문제 풀어봐.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자.